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벌써 4주가 흘렀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고 벌써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지가 4주가 되었는데요. 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학교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벤처 창업과 정신에서 이제 네 번째 주차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색을 위한 들여다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그리고 기존 제품에 대해서 개선해보기, 스캠퍼를 배우기, 그 다음에 성공한 제품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기, 변화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그리고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이해,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 그 밖에 회사에서는 재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한테도 재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데, 돈의 흐름이죠. 재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돈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 플로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물류에 대한 이해, 기술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관리,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한 판매 전략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번부터 15번까지는 5번 학기에 하기엔 어렵고, 마케팅에 대한 이해까지가 이번에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가 매우 길게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아쉽지만 온라인 수업이 2주간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그만하고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온라인 수업이 한 2주간 더 연기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사 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지속이 된다면 온라인 수업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일찍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각 나라별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한 폐렴,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잘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겪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인생을 살아본 지가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잘 캐치해서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삶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게 상황 대처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코로나 현상으로 팬데믹이 발생을 했는데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 이 부분은 분명히 큰 위기가 올 거고 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에 공황이 올 수도 있고 부의 재편이
바뀔 수도 있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도 발생할 수 있죠. 창업가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통찰력이 있는 안목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받는 거는 단순하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보다 나은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대학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경험을 하거나 안목을 갖거나 통찰력이 있거나 지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혜롭게 펼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의 경험과 고뇌가 합쳐져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학을 왜 다닐까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아실현이다. 공부가 재밌어서 다닌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느 한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성공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나마 좀 객관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이 있는 것, 명예가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첫 번째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을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아래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세 가지 보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국가, 세 번째는 회사.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1번 가정이 중요하다. 2번 국가가 중요하다. 3번 회사가 중요하다.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적어볼 수 있으면 적어봐도 되고요. 자,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1번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고요. 2번 국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3번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자, 가정은 매우 중요하죠. 가정 매우 중요해요. 가정에서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화를 가정에서 만들게 되고 그 가정이 점차적으로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갖는 기초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지켜주는 곳이 또한 이제 국가죠. 국가. 그래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 가지 회사도 지켜주고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로 나갔을 때 대우를 받느냐,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형태가 갖춰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세계에 나가면 대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나라는 매우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약 10등에서 12등 정도 하는 나라예요. 몇 개 나라 중에 그럴까요? 260개 나라 중에서 약 10등, 12등 정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할 때는 전 세계에서 수출에 6등 하는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발생되기를 바라죠. 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매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위상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나라의 역할이죠. 국가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가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이제 회사가는 이제 돈을 버는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곳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벤처와 차원가 정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입니다. 회사. 왜 그럴까요? 회사가 잘 존재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급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회사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면 가정은 붕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하는데 가정에서 세금을 내는 게 많을까요? 회사가 세금을 내는 게 많을까요? 당연히 회사가 내는 게 많죠. 가정은 세금을 내는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돈을 벌어서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집을 샀을 때 세금을 내겠죠.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 국가라고 하는 거는 소비를 하는 곳이고 회사라고 하는 거는 생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회사가 잘 성장을 해야 가정이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가정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어요. 아주 오래된 호랑이 담배피적 얘기가 아니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내가 기르지 못하고 다른 집에 보내거나 노비로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가정이 붕괴하고 국가가 붕괴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든 부분이 되겠죠. 가정, 국가, 회사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이죠. 각 개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존재할 부분이 이제 회사의 구성원도 개인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세계 중에서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각을 할 때 가장 안정적인 직장은 공무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안정적이죠. 공무원은 서비스를 하는 행정 서비스, 민원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직업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있는 공무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창조적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앞으로 더 잘 살게 되는 구조가 되려면 생산적인 거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현상을 보면 생산적이고 이렇게 하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편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부분도 매우 즐거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공무원이 돼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공무원이 월급도 많이 받고 아주 좋죠. 옛날에는 공무원이 월급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의 임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급여로 공무원을 했었죠. 그래서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회사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공무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가 됐어요. 회사 들어가기보다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봉의 차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회사는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데 공무원은 그렇게 치열한 게 좀 덜한 것 같아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생산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국가의 가치, 국가의 매력도, 국가의 경쟁력 이런 것들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모여서 회사도 되고 국가도 되고 가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서 생산적인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된다면 전체적인 사회는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나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지? 라고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불법을 행해서 부자가 됐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부자는 정말 어, 어, 잘못해서 불법을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많지 않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 갑질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부자는 적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 일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유지해서 꾸준히 부자가 계속된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내 부모가 부자예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돈을 잘 지키려고, 잘 관리를 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끼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기려고 하고, 쓰려고 하지, 그거를
잘 관리해서 더 큰 부자가 되거나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늘이 되나요? 하늘이 점지해야만 큰 부자가 될까요? 그럴 수 있겠어요. 자, 부자가 되려면 누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는 게 부자가 되지? 라고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는 거는 열심히 노력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죠? 가난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할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부자는 잘생기고 가난한 사람은 못생겼나요? 아니면 부자는 힘이 세고 가난한 사람은 힘이 약한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게으를 거야, 아마. 게으르니까 가난해질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부자는 항상 부지런할까요? 부자는 항상 부지런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첫 차를 타봤나요? 새벽 첫 차를 타면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새벽에 첫 차를 타면 첫 번째 차는 할인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반 버스 요금보다 첫 차의 버스 요금이 굉장히는 아니지만 일부 저렴해요.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가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장사를 할까요? 청소를 하러 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일찍 가시는 분들 중에도 부자가 있는 사람도 부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안 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유산을 받은 게 없어서 가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마 부자는 유산을 많이 받아서 부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유산을 많이 받으면 부자가 되나? 로또에 된 사람들은 계속 부자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코 유산을 받건 안 받건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산이 있으면 조금 낫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유산까지 있다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유산이 없어서 그 사람이 절대 부자가 못 된다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계급사회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런 것이 적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 없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못 써서 가난할까요? 시간이 많아서 부자가 될까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되나요? 공부를 조금밖에 못하면 가난한가요? 그렇지도 않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 큰 부자가 된 경우가 많지 않죠. 아주 천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별로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동일한 시간을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 시간을 비자산이 되는 활동에 대부분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산이 되는 곳에 시간을 쓰죠. 그래서 부자는 내가 지금 한 시간의 투자가 다시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이 다시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려고 매우 노력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몸으로 일해서 벌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형태가 주로인 사람들이 주로 가난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1년 또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자산이 되는 활동은 얼마만큼 했고 비자산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가난한 나라와 부자의 나라는 뭐가 다를까 하는 부분을 연구한 결과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지내고 부자인 나라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지내는데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소비하는데 자산이 되지 않는 쪽에 시간을 쓰지만 부자인 나라는 자산이 되는 쪽에 시간을 쓰더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시간을 비자산이 되는 쪽에 쓸 것인지 자산이 되는 쪽에 쓸 것인지 잘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 부분을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모색을 위한 들여다보기인데요. 자,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딱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업을 위한 기회를 발견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업에 대한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의 것, 날 것 그대로의 상태인 거죠. 그거를 사업과 연결시켜서 사업 가능성이 있을 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우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기술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상 생활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거, 불편한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등산을 할 때 그래서 요번에 들여다보기의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등산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선 산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거 말고 어떤 게 힘드냐면 가다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물병을 꺼내서 먹고 또는 들고 가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긴 호스로 백을 만들어서 백에 긴 호스를 연결한 물병을 만들어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는 형태를 가진 캠멜백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스가 달려서 물을 바로 마실 수 있게끔 한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군인들한테까지 군 부대에 납품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단순한 아이디어가 큰 사업의 기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물백이 가방에 수납되어 있어서 물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요. 등에 물통을 지고 다니니까 좀 더 가볍겠죠. 그리고 등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수치관이 나와 있어서 수치관 끝을 물고 쭉 빨면 손을 쓸 필요 없이 물이 나와주는 편리한 구조예요. 카멜백의 최초 용도는 산악 자전거 선수들을 위한 물통이었지만 요즘은 다른 스포츠나 군에서도 사용 중이에요. 군부대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차 걸프전 때였는데 그때 큰 효과를 보았어요. 사막에서 장시간 작전을 치르기 위해서 미군은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했는데 그때 카멜백이 조건에 딱 맞아서 정식적으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우선 간단하게 새로운 모색을 위한 들여다보기와 우선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생각할 건지, 사고를 할 건지,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